윤석열 대통령 주재 13번째 비상경제 민생회의. 서민 가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공공요금과 에너지, 통신비, 금융비용 등 4개 분야의 부담을 줄여주는 안이 논의됐습니다. 정부는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습니다. 철도와 도로, 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정부 공공요금도 동결을 유도할 방침인데 당장 서울시가 버스와 지하철 요금 인상 계획을 하반기로 미뤘습니다. 윤 대통령은 급격한 금리 인상 속에 예대 마진으로 큰 수익을 낸 은행과 통신사에 대해선 고통 분담을 강조하면서 지금의 과점 체계를 개선해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신 금융 분야는 공공재 성격이 강하고 과점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 사업입니다. 물가 안정을 위한 고통 분담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민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은행들은 돈잔치를 하고 있다면서 은행 생태계의 경쟁 체제만 잘 만들어도 이 정도 상황은 아닐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신비와 관련해서는 데이터 사용량에 따라 요금 체계를 5개 구간 이상으로 세분화해 선택폭을 넓힐 계획입니다. 비공개 예정이었던 오늘 회의는 시작 20분 전에 생중계로 바뀌었습니다. 민생 관련 메시지를 국민에게 직접 전달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뜻이 반영된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한상우입니다. 금리가 올라서 사람들은 힘든데 이자 장사로 배만 불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은행들은 부랴부랴 취약층을 지원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당국은 현재 은행들의 과점 체제가 문제라고 보고 이걸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남정민 기자입니다. 앞으로 3년간 취약계층 등을 위해 10조 원 이상을 공급하겠다. 5대 은행이 오늘 내놓은 상생금융 강화 방안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 생계비 지원, 그리고 서민금융 상품을 늘리고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보증 등에 쓰이게 됩니다. 다만 10조 원을 다 내놓는 것은 아니고 7,800억 원의 재원으로 대출과 보증 등을 공급해 10조 원 이상의 효과를 내겠다는 겁니다. 금리 상승기 예대 마진으로 거둔 막대한 이익을 1조 원이 넘는 성과급 등으로 나눠 갖고 사회공헌에는 인색하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은행의 과점 체제가 경쟁을 제한해 금융 소비자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보고 이를 손보기로 했습니다. 2019년 기준 전체 18개 은행의 원화 예수금 중 5대 은행의 비중은 77%를 차지했고 원화 대출금 점유율도 67%에 달합니다.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IT 간의 영업 장벽을 낮추어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이에 따라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 세계인 인터넷 전문은행 확대나 핀테크 업체의 금융업 진출을 확대하는 안, 또는 소상공인 전문은행처럼 특정 분야 금융기관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달 TF를 출범해 개선안을 논의하고 상반기 중 경쟁 도입 방안을 내놓을 방침입니다. SBS 남정민입니다. 이자만큼 사람들한테 부담인 게 바로 올겨울 난방비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등유와 LPG를 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도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산층 지원 대책은 이번에도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관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의 한 임대 아파트입니다. 올겨울 부쩍 오른 난방비는 주민들에게 큰 부담입니다. 13만 8천 원이 나왔어요. 혼자 사니까 뭐 얼마 나고 떼갔어요. 안 떼고 그냥 노인당에 가서 놀고 그런 게 저녁에나 조금 떼고.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취약계층에 넉 달간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그 이후가 걱정입니다. 느끼시고 전화 오시죠. 전달에 비해서 요금이 많이 나왔다 그러면 에너지 바우처를 전달까지는 요금이 차감이 많이 됐는데 이제 소진이 됐다. 추가 지원 대상으로는 도시가스와 지역난방 지원책에 사각지대로 지목되어 온 등유와 LPG 이용 가구입니다. 서민연료인 등유, LPG를 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도 난방비 59만 2천 원을 동일하게 지원해줍니다. 연료 사용량이 많아 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번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요금을 나눠서 낼 수 있게 허용해 주기로 했는데 전기요금은 오는 7월부터, 가스요금은 다음 동절기인 12월부터 분납이 가능합니다. 전기, 가스를 절약한 일반 가구에 대해 절감한 양만큼 다음 요금을 깎아주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도 확대합니다. 다만 에너지 비용 중산층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정부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